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반등했습니다. 1%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런 반면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졌는데요. WTI도 1% 넘게 하락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다소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긴 호흡일 수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종목들 가운데 수급이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건설이나 이런 관련된 그 기계 업종들이 특히 이제 건설 업종들도 포함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굉장히 확대된 재정 정책이 힘입어서 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못했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건설주가 어찌됐건 의미 있는 상승세가 보여졌다는 점도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와 굴삭기 판매가 확연한 계절성이 띄기 때문에 보통 춘절 이후에 성수기에 진입하고 3, 4월경에 정점을 보였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2월까지 중국에서 건설기계 판매 부진이 실질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철도 건설을 최근 재개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전망이고요. 3월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중국 시장에서 일단 진정세를 만약에 보이는 것이 확인이 또한 된다면 아마 중국 시장 굴삭기 판매가 올해는 한 4월에서 5월 정도가 최대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또한 2020년에 유럽과 북미에서 고사양 제품 출시를 하면서 또한 두 주요 딜러 확보를 통해서 성장이 또한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높은 엔진 부분도 이미 확보된 사회 매출 증가 등으로 올해 성장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추어진 그 성수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또한 이제 반면에는 이제 동사가 DICC 소송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모회사의 구조조정 이슈와 맞물려서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2020년에 중국 의존도가 줄어들고 또 성수기도 중국의 성수기가 4, 5월경에 접어든다고 선진시장과 엔진 부분에서 선전을 또 확인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비중 확대가 되면서 주가는 우상향 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시초가부터 4,250원 구간에 늘림 묶고 매수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5,500원, 선절가는 4,1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장 전까지 약 2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장 흐름 어떨지 예상 체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일단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어제보다 22포인트 빠진 2060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650선 오를 이탈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648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예상 체결지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어제 이 55,000원대에서 56,000원대에서 마감됐는데 오늘 2% 가깝게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18만 원대 이탈하면서 시초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오늘 좀 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3% 가깝게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40만 원 선 이탈되면서 출발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39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 셀트리온은 강보합권 18만 3천 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9위권과 10위권에는 삼성 SDI 그리고 삼성물산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나란히 모두 1%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 연결들이 최근 좀 잘 갑니다. 일단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고 이와 함께 우리 증시에서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셀트리 헬스케어 1%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7,000원대에서 68,000원대까지 진입이 되면서 오늘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는 최근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이 9만 원 선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87,100원대, CJENM은 약보합권, 펄어비스도 약보합권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2% 가깝게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7,8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 헬스케어 그리고 SK 머트리얼즈만 빨간불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KMW는 51,300원대, 현재까지는 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은 1% 가깝게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85,000원대 이탈되면서 오늘 84,0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8위권에 다시 원익 IPS가 올라왔습니다.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33,850원대, 그리고 휴젤이 어제 시장에서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38만 원대 턱걸이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 그리고 스타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일단 5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뉴인텍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한 달 됐는데 수익률 22%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엘캠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코나아이 올라와 있는데요. 역시나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신 두 가지 종목은 모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 코나아이의 경우에는 24%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모트렉스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24%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9%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 2월 28일에 이 CJ 대한통운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딱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7%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좀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추천드린 CJ 대한통운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저점 구간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3개월 내에 장중가로 최저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번 주 화요일 이후 상승 반전을 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한번 있었고요. 수요일 날 좀 많은 높게 급등을 하면서 어제자로 14만 2천 원 선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계속 저점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매물대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앞으로 장이 어떻게 급 반등할지 급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사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 물량 증가함에 따라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1,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7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보이면서 1분기 실적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왜 계속 이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느냐, 주가가 빠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동사가 택배사로 알려져 있지만 많이 알고 계시지만 택배 사업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택배 부분은 전체 사업의 30% 가량도 안 되는 부분이고 해외 사업의 경우에 일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복합적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분간은 1, 4분기 영업이익과 당분간은 그 온라인 거래량 증가로 인한 반사 이익을 좀 더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점 구간에서 오늘 장이 좀 내려앉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간다 싶으면 추가 매수 또는 신규로 내려가 보셔도 좋을 것이 작년 11월 고점은 17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좋은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도 역시나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11% 이상의 높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도 무방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번 주 추천드릴 때 이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엮일 가능성도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일본 크루즈선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환자들에게 이제 천식 치료제를 이제 투약함으로써 증산이 개선되었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나이티드 제약이 조금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작년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천식 만성 폐쇄성 질환 흡입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이와 같은 이슈로 지금 이제 화요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 18,000원은 무난히 좀 터치를 하는 모습이고 지금은 약간 빠지고 오늘 장의 영향을 따라서 약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매도 못 하신 분들은 18,000원까지는 무난히 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목표가에서 이제 비중의 절반 정도는 예상한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챙겨가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의 절반 정도는 이 펀더멘탈에 따른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1% 넘는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어제 새벽장 미국이 폭락하면서 오늘장 어떻게 시작될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최근 며칠간은 미국 새벽장과는 다소 무관하게 우리 국내 증시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하겠지만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천선은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 증시에도 개인이 계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이 개인의 움직임이 사실 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월 20일 이후 이달 5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9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월간 코스피로 4조 8천억 원 수준의 개인의 순매수세가 있는데 이 금액은 1999년 이후로 월간 최대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월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포착하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개인들은 사실 부동산 자금과 저금리로 인해서 사실 요즘에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존 과거에 전염병 관련된 사태에서 1, 2개월, 많게는 2, 3개월 내에 다시 반등을 할 것이라는 그 관련 뉴스들을 보시고 많이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산 춘제 이후로 급락했던 중국 증시는 사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나홀로 상승 국면에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같은 기간 동안 미국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은 아직 1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고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한 다음 달 정도까지는 이 변동성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지만 당분간 3월, 4월은 전반적인 지표와 실적들에 유의하시면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권해드리고요. 말씀드린 듯이 그 상승 구간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를 노리는 이제 펀드 투자자들, 주식형 펀드로 1조 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레버리지 펀드라고 해서 최근 일주일간 1조 넘는 금액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레버리지 펀드는 선물 옵션 등 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이 지렛대 활용을 해서 기초 자산 대비 1.5%에서 2%가량의 2배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증시 반등에 강하게 베팅해 보겠다라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그래도 폭락 또는 좀 안 좋은 모습보다는 좀 더 좋은 상승 국면에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미국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세계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변동을 칠 것이냐에 따라서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주식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장을 좀 평가를 해보았을 때 저번 주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는 들어왔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술적 반등과 이제 여러 주요 국가들의 이제 통화 정책에 힘입어서 현재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전일 이제 미국 증시는 큰 또 하락폭을 맞게 되면서 이번 금요일장,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하락을 좀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하기에 이런 상황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셔야겠고요. 일단적으로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급하게 긴급 회의를 열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였죠. 기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던 0.25% 금리를 인하하는 이제 베이비 스텝이 이제 깨지고 0.5%라는 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였는데요. 이는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처음 있는 일로서 이제 미국도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조금 민감히 중요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로 인해 이제 국내 금리 인하도 조금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미국처럼 이제 갑작스런 이제 긴급 회의를 열고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는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 금리가 1.25%입니다. 미국은 이번 0.5%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저희 국내 금리와 얼추 비슷하게 떨어진 부분이고 지금 역대 최저 금리를 달성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기에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이제 4월 8일, 4월 9일 열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리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코로나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영향을 받는 이제 주가들이 있죠. 이제 보험이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 이제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고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은 방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환율이 이제 1,200원 선은 붕괴가 됐고 지금 1,180원대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일단 1,180원, 1,200원이 깨진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1,000억 원 정도 들어왔긴 하였지만 전일이었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수를 하고 기관 외인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1,000억, 2,000억 원 정도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전일 이제 기관과 메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이는 일단적으로
다음 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키 맞추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들만 이제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간주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폭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상 체결이 시장이 조금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금일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준다면 증시는 반등할 것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이제 증시가 반등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좋게 보시는 그런 시장의 눈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개인의 신용잔고인데 신용잔고가 이제 10조 원대에서 지금 9조 9천억 원으로 줄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작년 8월 달이었죠.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미중 무역 전쟁. 그때도 이제 신용잔고가 10조 원이었고 신용잔고가 8조 원까지 떨어졌을 때 증시는 반등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용잔고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신용잔고와 대립되는 것이 이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매도 대차잔고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 금액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공매도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공매도와 이제 개인들이 붙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싸움을 회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장이 빠지면 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같이 아까 제가 유나이트 제약을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선정하고 목표가를 도달했을 때는 주저없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다시 재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아직 단기적인 수익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시장의 대응 가져가셔야겠고요. 지금 이제 개별적인 종목을 선택하실 때에는 외인들의 수급 특히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총선 테마와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정치 테마 종목들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저가 매력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부각을 받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가져보셔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6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현재 좀 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NSC 상임위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뉴스 나왔는데 관련해서 또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이 뉴스 참고하시면서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전날의 폭등세를 모두 내어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폭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뉴욕 증시 상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WTI도 1% 넘게 하락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사상 최저치 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2% 훅 빠집니다. 56,600원대, SK하이닉스도 2%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93,200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 이상 이 하락을 합니다. 49만 원대 이탈됐네요. 48만 8,500원대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그래도 18만 원대 지켜냅니다. 0.5% 제한된 하락폭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이 반도체 종목들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LG화학도 1%대 하락세 깔고 갑니다. 40만 1,500원대.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모두 1%대 하락인데 이 현대차도 1.3% 넘게 하락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1% 넘게 하락. 삼성 SDI도 2% 가깝게 하락합니다. 31만 8천원대, 32만 원대 오늘 이탈되면서 출발하고 있고 10위권에는 삼성물산 올라와 있네요. 1.8% 이상 하락하면서 11만 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개파락 출발하는데 어제 상승했던 만큼 빠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6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2,058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43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제한적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펄어비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4% 약보합권 출발합니다.
67,500원대. 그리고 펄어비스 최근 좀 게임주가 강세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이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 178,8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HLB 3%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CJEM도 1% 넘게 하락이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1.6% 이상 하락하네요. 78,000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2% 가깝게 하락 나옵니다. 5G 종목들 좀 상승하나 했더니 오늘 다시 한번 하락장에서 이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 53,3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 가깝게 하락합니다. 이번 주에 88,000원대까지 진입이 된 종목인데 현재는 83,8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8위권의 원익 IPS 그리고 휴젤이 다시 9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4%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오늘 38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이 10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9위권에서 10위권까지 빠졌고요. 현재 1% 가깝게 하락 나옵니다. 15만 5,1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개파락 출발하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지 염정 팀장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ITM 반도체입니다. 동사는 2차 전지용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요. 배터리팩 보호회로 반도체와 2차 전지용 배터리팩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나이스 그룹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동사는 2019년 11월에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가가 25,000원인데요. 현재 주가 어제자로 5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장가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고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지금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2월 17일에는 고점인 69,600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시총은 1조 3천억 원, 코스닥의 2위로 차지하면서 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POC 그리고 PMP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경쟁 우위에 있으며 이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삼성과 애플사가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 보호회로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018년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점유율 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POC라는 부분은요. 기존의 투칩, 반도체 투칩 부분을 원칩화하면서 압도적인 이 기술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원가 경쟁력까지 보유하면서 기존 형태 대비해서 편의성, 신뢰성, 안정성 면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특정 고객사 위주로 편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중화권 업체들까지 매출을 다각화하겠다고 시장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PMC인데요. PMP는요, 2차 전지 보호회로 모듈로 반도체를 패키지화한 제품입니다. 세계 유일하게 올인원 2차 전지 보호회로로 기존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 공간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고사양 부품 채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판매 단가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보면요. 전년 대비 153%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공시에는 원인으로는 매출처의 다변화, 그리고 신규 모델의 수주 증가, 고사양 제품군 매출 확대 등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사는 전기 자동차, 앞으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2차 전지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하겠다. 앞으로 미래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더 나아가 이 전기차 시장까지 시장의 화랑과 함께 이 부품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11월 상장 이후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이 적정 주가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모습에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면서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면서 오늘 좀 하락 출발하고 있지만 현재 매수가는 57,000원, 56,000원 이하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0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이스입니다.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첫 번째 종목의 ITM 반도체의 지주회사이기도 한데요. 나이스 그룹의 지주회사로 자회사는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신용평가, 그리고 나이스 DNB, ITM 반도체 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1월 15일에서 2월 26일 동안 29일 순 매수세를 보이고 있음으로써 이슈가 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종목은 작년 11월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는 3영업일을 제외하고서는 계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외국인 지분율이 연초에는 12.95%였다가 현재 어제자로 17.86%까지 지분율이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는데요. 앞단에 말씀드린 이 자회사들, 신용평가사, 그리고 평가정보, 나이스 DNB 등은 앞으로 큰 금융 데이터 자회사, 성장성이 있는 큰 금융 데이터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11월에 상장된 ITM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까지 높은 성장세, 그리고 기업 미래 가치까지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지주회사의 성격상 이 자회사들의 실적과 성장에 기대감이 반영돼서 지주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데요. 동사는 4차 혁명 관련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월 말에 거래소 출범, 앞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써 3월 말에 데이터 거래소 출범에 따라서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3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요. 이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인데요. 이 부분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이 가명의 정보를 가지고 통계, 작성,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이 사업 부분은 신용정보 업체들에겐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영리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을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회사들이 유리한 점은 지금까지는 신용정보 업체들이 사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게끔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활용한 사업들, 그리고 특히 이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함으로써 여기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좋은 호재로 될 수 있는지가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례를 보면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IT 사업은 고도화되어 있고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워낙에 글로벌 수준이다 보니까 해당 사업도 적합성이 뛰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자회사인 지니데이터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친 이 빅데이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기존의 가치에서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앞으로 사업의 핵심 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이 데이터를 사고 파는 개념으로 되는 이 데이터 거래소인데요. 사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의 실효성 및 활성화 여부는 좀 더 지켜볼 만하겠지만 이 빅데이터 관련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사업은 앞으로도 확실한 미래 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되어 이 동사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
21,000원 이하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도 계속 순매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는 좀 더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요. 목표가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은 이제 작년 11월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풍력 발전기의 베어링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풍력 발전은 이제 바람을 통해서 날개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자원의 고갈 염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과 함께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풍력 발전기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날개 하나당 무게가 10톤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접촉을 하는 베어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초고도의 품질 상태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곧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속적인 입지와 성장성을 보유한다면 충분히 독점을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베어링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많은 설비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이제 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풍력 베어링 업체는 2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럽에 위치해 있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이유로 이제 기존에 한 개 고객사밖에 보유를 하지 못했었는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개 고객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의존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2018년 3월 풍력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CS 윈드의 계열사로 편입이 되면서 여러 고객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은 글로벌 풍력 발전 기업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11년도부터 이제 첫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커지게 되고 CS 베어링의 점유율이 2011년도에는 5%였다가 지금 현재 2018년 기준 36%로 수직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CS 베어링의 경쟁력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 윈드의 계열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3위 기업인 지멘스에게도 현재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1위 업체인 베스타스와도 공급을 협약 중에 있는데 이로 인해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 베트남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한 해의 생산량과 매출량은 작년보다 크게 급증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겼고 작년 또한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0% 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 사업이 국내에서는 바람과 토지가 적절치 않아서 아직 각광을 못 받고는 있는데 해외에서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매우 각광받는 사업으로 연평균 5.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 전문가들은 이제 미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에너지로 이제 태양열보다는 이제 풍력을 꼽을 정도로 촉망받는 사업이기에 CS 베어링의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주가 흐름을 파악하기는 약간은 어려우나 이 기업은 이제 성장성의 주안을 두고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세우글로벌입니다. 세우글로벌은 1978년 설립된 기업으로서 시가총액은 500억 정도지만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기업성을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엔지니어링 이제 플라스틱, 고기능 수지 플라스틱 등 플라스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흔히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딱딱한 고체 물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플라스틱은 이제 가공과 제조, 원료 등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각국에서 이제 폴리머라는 재료로 화폐를 만들고 있는데요. 폴리머는 이제 플라스틱의 종류입니다. 종이처럼 유연하기도 하면서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인데요. 앞으로 폴리머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세우글로벌은 이러한 이제 고유연성, 고강도의 폴리머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폴리머의 매출이 당사 매출 비중의 90%가 넘는 상황이기에
폴리머의 수요가 급증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새우글로벌의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우글로벌은 어느 정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홍준표 테마의 대장주격이라고 할 만큼 홍준표의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인데요. 일단적으로 현재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 이슈로 새우글로벌이 하락을 한 만큼 지금 저가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600원과 2,200원 사이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맴돌았고요. 16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17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당시에 4,500원을 항상 뛰어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조금 이 정치 테마주의 좀 정직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움직이고 있고 금일도 조금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총선이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가 없는 이벤트이기에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 총선이 밀려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가격에서는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에서 매수 진입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수젠텍입니다.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있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나 그 상한가 종목들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수젠텍이라는 회사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및 진단 시트, 진단 시약 관련해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껏 특별한 작년 5월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이전 상장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비로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반사 이익을 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상한가 급등한 이유로는요. 이 체외 시트, 체외 그 진단 시트가 기존의 객담, 가래를 이용해서 진단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당사는 이 혈액을 통해서 이 감염 여부를 10분 내로 진단할 수 있다. 신속하게 진단 시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이 항체 신속 진단 시트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 공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동사는 올 1월 28일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진단 시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계속 급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 오늘은 상한가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수혜 종목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장에서는 사실 개인분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래가 좀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언제 또 급락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 2월에도 급등한 이후로 다소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을 이제 들어가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 앞으로 이 진단 시트가 승인을 받느냐 그리고 앞으로 국내 그리고 해외까지 어떻게 이 판매가 연결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정확한 뉴스, 정확한 공시를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쌍방울인데 이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되고 있는데 백은한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 관련주로 한번 시세를 냈던 종목입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슈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공급 규모는 124억 규모이고요. 마스크 1,740만 장 납품 계획인데 일단적으로 기업의 매출이기 때문에 기업의 상태에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서 큰 시세를 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공급을 올 연말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출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되고요. 마스크 공급을 한다는 소식만 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전일 그리고 또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마스크 오브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마스크 유통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개인당 마스크 구매 개수를 한정시키고 해외 수출을 일단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6월 30일까지 적용이 되는데 지금 마스크 판매를 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기대했던 매출보다 더 판매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은 오히려 리스크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쌍방울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마스크에 공급 계약도 있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아실 겁니다. 애국 테마주로 엮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또 일본이 지금 한국으로 입국 제한한다는 소식과 함께 조금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입국을 제한시켜버린다면 애국 테마주도 잠깐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적으로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 보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가에 진입을 한번 해보시고 상한가에 매도를 걸어주시는 방안으로 한번 가보시고 손절가는 1,200원으로 잡으신 다음에 한번 대응해보셔도 지금은 괜찮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힘이 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인데요. 일단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역시나 좀 살균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7% 가깝게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15,0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는데 백은환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손세정제, 소독제,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은 지금 이 주가, 현재 주가의 흐름에서 밀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과거의 이력들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를 조금 차분히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런 이슈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아직까지 진입은 고려해 보시지 말고 이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공모가액보다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주저앉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공모가 첫날 한 1주에서나 2주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매수 포착하시는 매수 타점 잡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 그리고 스탁미래그룹 백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최근에 앞으로 미래 새로 테마가 될 만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제가 풍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CS 베어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NC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아직 주가는 이렇게 크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만 앞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실적이 좀 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CS 베어링은 풍력 발전 전문 회사인 CS 윈드의 자회사죠. 지분을 32.95%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풍력 터빈용 베어링을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왜 주목받냐면은 지난번에 CS 베어링이 CS 윈드에 인수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CS 윈드와 맞물려서 전 세계 글로벌 이런 판매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지향 풍력 터빈 베어링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유율 1위의 업체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위가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풍력 발전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은 풍력 베어링 부분에서 92.3%, 산업용 베어링 3.5%, 이렇게 기타 4.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그 정부의 시책들, 각 나라의 어떤 정부, 미국, 호주, 뭐 유럽, 이뿐만 아니라 뭐 인도라든가 많은 나라들의 어떤 정부의 그 정책,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의 그 비중을 일정 정도까지 늘리고, 그리고 각 업체들은 정부의 그 지원금이 축소되기 이전에 건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제에 그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수주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작년도에 이렇게 이익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에 그 이익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102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204% 정도 증가됐고 매출도 58% 증가돼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뭐 여기서 하루 뭐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올해도 최소한 20-30% 이상 증가될 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신규 상장돼서 거래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탄력성이 없지만 다른 신규 상장하고 틀리게 서서히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고, 정 52주 신고가를 조만간에, 새로운 신고가를 조만간에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또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장세가 안 좋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뭐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어제 그 이 종목이 이제 조금 올랐지만 기관 매수세가 아주 뭐 두드러지게 최근에 좀 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최근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롭게 또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고 할 때는 폭발적인 장세를 우리가 항상 보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고점을 뚫고 나면은 장이 잘 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때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그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7,000원의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1% 이상 하락하면서 2060선마저 잇달하고 이제 205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이 개장한 지 10분 만에 2050선까지 훅 빠졌다가 그래도 10포인트 올려내면서 62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60선 이탈하면서 50선과 6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이 팝니다. 원달러 환율 불안해지면서 외국인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나타내는데 1,3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까이 좀 팔아치웠는데 현재 장이 개장한 지 3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좀 받쳐주기에 역부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 2위 종목들 삼성전자 1% 급락으로 흘러갑니다. 57,100원대.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은 2% 가깝게 급락 나왔는데 조금씩 하락폭 만회하면서 94,000원대까지 올라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가깝게 하락, 그리고 네이버가 0.28% 약보합권 185,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1% 가깝게 하락입니다. 402,000원대.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하락 나오는데 112,000원대. 그리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약보합권까지 돌아왔는데 322,000원대. 삼성물산은 1% 하락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 LG화학과 삼성 SDI는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5%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64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9시 21분경에 644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47선까지 올라왔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지만 외국인의 매도폭은 제한적이고요. 다만 개인이 반발 매수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5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 시장 조금씩 회복시켜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 헬스케어 역시나 강보합권까지 돌아왔는데 최근 이 뉴욕 증시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해서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크게 강세 나타내면서 셀트리 헬스케어가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0.4% 강보합권 68,100원대 하락장 속에서도 나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고 HLB가 2% 가깝게 하락 나옵니다. 87,000원대.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이번 주에 좀 급락이 나왔는데 역시나 추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은 1.5%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27,600원대. 펄어비스는 0.7% 하락세 여전히 머뭅니다. 178,900원대 거래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빠지네요. 78,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넘게 만나보시죠. 네, KUMW가 다시 반등합니다. 빨간불 켜내는데 0.78% 나오고 있습니다. 51,7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 가깝게 빠집니다. 83,900원대. 그리고 원익 IPS가 여전히 8위권입니다. 오늘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휴젤이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돌아왔고 현재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SK 머트리얼즈가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5,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이 좀 불안한데 8원 이상 올랐네요. 1,189원대까지 오르면서 1,190원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하락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반등도 굉장히 좀 낮게 나오고 있고 일단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단 글로벌적으로 시장 증시를 좀 리드를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좀 흔들림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이제 수급 요인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채 수익률 자체도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했고, 안전자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금액적으로 그 금액이 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잘 대응을 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지속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잠시만요. 네, 현재 거래소는 개인과 기관 양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자체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하셔야 되고, 정말 시장이 바닥이라면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많은 양의 양매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관련주 테마 관련해서 총업금 내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끌어온다.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일단 상한가를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이제 일본에서 그 입국 제한 발표를 하면서 입국 금지 발표를 하면서 이제 쌍방울, 모나미, 신성통상, 남양, 비비안 같은 종목들, 기존에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일자리 취업과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교육주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마스크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 그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불매운동 수혜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양 섹터에서 다발적으로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오늘 또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이제 백신 관련해서 수젠텍 같은 종목들, 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CDN이 기존에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수젠텍이 상한가를 바로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천천히 잘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하락이 한 번 더 발생했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갤럭시 S20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BH 그리고 KH, 바텍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JYP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오디션 니지 프로젝트가 공개 예정입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 엔터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총리 대외경제 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 경제 추후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재료들이 나와서 시장을 이끌어갈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추후에 내가 투자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큐로콤도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목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제 일본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 불매 운동 관련주들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을 엄청나게 줬던 종목들보다는 항상 저점에 있는 종목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차트가 거의 다 바닥을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저점 구간에서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잘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해운 관련주들 어제 상승을 좀 줬었는데 저점 구간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온 거라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상승을 해서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차트가 자리 잡힌 종목들은 괜찮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좀 피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강하게 좀 상승을 주고 지금 쉬고 있는 한독 크린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모든 정수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카본 블록 필터 전문 업체이고, 일단 정수기 카본 블록 필터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에어 필터링, 공기청정기, 탈취 필터, 그리고 냉장고용 탈취 필터도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이나 지금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을 주고 다른 종목들에 좀 수급이 몰려가는 것도 있고 어제 상승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 구간에서 천천히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투자자 수급도 양호한 상태이고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으니까 중기적 관점에서 좀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조금 더 눌려주면은 18,000원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렸는데 조금 들려주면 18,500원 자리 아니면은 어제 종가 정도 회복되는 자리 여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